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중국군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은 이제 단순한 도발을 넘어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잠재적 위협국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세력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도발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국방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한 핵무기 운용 훈련에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명분 삼아 한반도 내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 대상으로 상정하는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군이 한반도를 핵무기 사정권 안에 두고 전략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국제사회의 경계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인접 지역에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폭격기 등 핵무기 체계를 대거 배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조기 제압한다는 명목 아래 한국 전역을 타격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한 핵무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수순이 무엇일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기 관련 기술적 기반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이며 이는 필요시 단기간 내 핵무장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무분별한 핵개발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선택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핵무기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급진적 무장화와는 달리 관련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억제력 차원에서 준비해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입니다. 이는 단지 핵을 보유하는 문제가 아닌 기술적 자립을 통해 안보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의 KDX-3급 이지스 구축함 및 장보고-3급 잠수함은 이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반영합니다. 일본의 일부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은 단순한 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며 실제로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적으로 확보한 국가로 기록되었으며 현재는 사거리 6,0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고체 연료 기반 발사 체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고체 연료 4단 로켓을 활용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량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와 동시에 하나의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탑재해 각각 독립적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MIRV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특히 구형 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는 기준을 현무6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인 진척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전략적 전력 투사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사거리와 탑재력 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기술적 자립을 넘어 전략무기 강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 원자로는 기존의 핵연료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신개념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자주적인 핵기술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경항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핵추진 동력원을 탑재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가 되며 군사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자로는 기존 납 기반 원자로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고온 고압에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주요 선진국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데 성공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전략적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제와 외교적 균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내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원자로는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 235를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료의 수급부터 가공,
원자로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독자적인 기술로 수행함으로써 외부 국가의 개입 없이도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군사 강국들이 유사한 시도를 해온 바 있지만 미세한 기술력의 격차로 인해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 현재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결정적 단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무기이자 기술력의 총집합체인 현무 미사일의 최신형 모델이 발사체 적합성 평가에서 최종 승인을 받자 중국은 그야말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한국의 최신 현무5 미사일은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핵심 도시들과 산업 인프라까지 모두 사정권에 두고 있는 위험한 전력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무기 개발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대리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작은 나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강도 무력 경쟁에 스스로 뛰어든 행위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언론은 특히 현무5 미사일을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만든 위험한 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공중폭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하 깊숙이 숨은 지휘부에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점에 비해 현무5는 무려 지하 300m 이상을 관통해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고위 지휘부조차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이 고도에서 낙하할 경우 그 충격력은 마치 소행성이 지표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단 한 발만으로도 대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건물과 생명체는 사실상 생존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하 깊숙이 침투한 후 폭발할 경우 2차 지진파까지 발생해 인근 건물에까지 연쇄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전술핵 무기보다도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현무5가 훨씬 더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현무5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이유는 바로 탄두 중량에 따른 사거리 유동성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조정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500km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 심지어 인도까지도 명확한 타격 반경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산하 매체에서는 중국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한국의 현무일 수 있다는 경고성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적 군사 싱크탱크 NPS조차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전략안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미 3년 전부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에는 한국 국방부의 2030 중기계획을 분석하며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무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산은 군사 소프트웨어 시스템, 고성능 전투기, 스텔스 구축함, 핵잠수함, 차세대 군사위성 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기술 기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무 시리즈의 개량형 중 일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탄두부의 크기 또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을 만큼 대형화되었으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최대 15톤급 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자국 내에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적국을 충분히 타격 가능한 전략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무5를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들은 탄두 분리 및 다탄두 기술을 적용해 여러 개의 탄두가 동시에 다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실현되면 중국과 북한, 일본의 방공망은 이를 요격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계속해서 서해상에 미사일을 전개할 경우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경고하면서도 기사 말미에는 한국이 미사일 전개를 자제한다면 경제 협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우라늄 농축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상 핵무장 역량 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과 정치적 결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식에서도 점차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부와는 별개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현무 미사일의 수량과 사양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유일한 해답은 우리가 직접 이뤄내는 자주국방이며 강대국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5 탄도미사일만이 주변국의 도발을 철저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누리호 발사는 우주 발사용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며 자체적인 ICBM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현무 미사일 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현무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공개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탄도미사일로 예상되는 현무6는 현무5의 성능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현무6는 기존 현무5의 사거리 5,000km를 초월하여 8,000km에서 최대 10,000km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전략무기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극초음속 비행체 HGV 기술을 적용하여 마하 15에서 2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욕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탄도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현무6는 기존 단일 탄도 방식에서 벗어나 MIRV 다탄도 독립유도 재진입체 기술을 적용하여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 개의 탄두를 분리, 독립적으로 유도하여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핵탄두 장착 가능성 역시 고려될 수 있으며 핵탄두 외에도 EMP탄, 초강력 벙커버스터 탄두, 공중 폭발형 플라즈마 폭탄 등 다양한 탄두 옵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무6는 AI 기반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여 욕격 회피 기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재진입 시 변칙 궤도를 통해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SLBM, 이지스 구축함 발사, 공대지 전투기 발사 등 다중 플랫폼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더욱 강력한 다층적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무6의 개발은 대한민국을 군사 초강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무6가 실전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은 ICBM급 전략무기 보유 가능국으로 도약하며 핵보유국과 동등한 수준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탄두 MIRV 기술을 활용해 최소한의 미사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방어체계와 연계하여 군사위성과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무6의 개발은 미국 및 NATO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국이 전략적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어적 국방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공격형 억지력을 갖춘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무6의 개발이야말로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현무5가 강력한 성능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8톤급을 견딜 수 있으며 만약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대한민국 역시 다른 강대국과 대등한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더욱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며 요격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하여 기존 미사일보다 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8톤급 탄두가 마하 10의 속도로 충돌할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추가 개량을 통해 10톤급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대도시를 목표로 한 공격에서 상대방의 도시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무5의 성능은 인도의 아그니 핵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2배 이상 우수하며 한국군이 유사시 핵전력 보유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 무기체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공개된 최신형 대한미사일과 함께 성능이 대폭 향상된 현무 미사일의 타격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을 통해 적이 한반도를 넘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압도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예상보다 빠르게 현무5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개량 및 세분화된 발사 플랫폼 개발은 가까운 미래에 진행될 현무5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현재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6, 핵, 공 어디서든 운용이 가능한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즉, 지상에서 발사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및 핵잠수함,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공중 발사형 미사일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다변화 전략을 통해 한국은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력은 30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이루며 사거리 5,000km 이상의 대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현무 미사일의 최소 탄두 중량은 4톤으로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는 23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 이상을 뚫을 수 있으며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을 보유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전략 탄도미사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300톤급 이상의 추력을 가진 로켓 엔진 기술, 누리호 로켓 엔진, 군사위성, GPS 유도 장비 등 기존 강대국들만 독점하던 미사일 기술을 대한민국이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의 수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정확도, 속도,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지속하며 국방첨단과학연구소 및 미사일연구원 신설, 미사일 사령부 창설 및 국방연구센터 재편 등의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군의 군사력 확장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차세대 탄도미사일을 위한 로켓기술연구소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 현무 미사일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충분한 미사일 보유가 억지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할 경우 이를 완벽히 저지하고 초토화할 수 있도록 7,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적이 먼저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할 경우 한국군은 즉각적으로 도쿄와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에 현무 미사일을 대량 투사하여 복구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는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무5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현무 미사일 개량 및 3종 성능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현대전에서 자주국방의 핵심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현재 잠수함 발사용 현무포 SLBM,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 가능한 현무포-C, 공대지 미사일인 현무포-A 등 다양한 개량형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현무 미사일 역시 개발 중이며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개량을 통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